단어 나갈게. 자, 이 단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담화에 대해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의미를 나누는 대화인데,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생각을 주고받아서 서로 달랐던 생각이 더 나은 방향으로 합쳐지면서 나아가는 게 대화다라는 것을 볼 거야. 그래서 담화가 무엇이고, 자, 그리고 대화 나눌 때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를 보도록 할 겁니다. 이 단원 자체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부터 보시면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나갈 2의 1단원 내용이에요. 그래서 담화가 뭐고, 담화를 이루고 있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담화에서 의미를 파악할 때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용으로 가보자. 자, 일단 담화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담화의 뜻과 구성 요소죠. 자, 담화가 뭐다? 담화는 발화가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도대체 발화가 뭔데? 위에 먼저 발화부터 나오고 있죠? 자, 발화는 내 머릿속에 생각이. 자,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일단 생각이 있어야 돼. 내가 전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돼. 혹시 너무 작은가? 좀 더 크게. 자, 내가 전달하려는 내 머릿속 생각이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문장 단위로 나타나는 것, 이걸 발화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소리를 내는데 생각이 없어. 그냥 소리를 내고 있어. 이런 발화가 아니야. 알겠니? 그럼 나는 벽에 써있는 글씨를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어. 이거 발화가 아니야. 알겠어? 자, 발화라는 건 내가 어떤 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장으로 실현했을 때 이게 발화가 되고, 자, 이 발화들이 모여서, 물론 꼭 발화가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한 문장으로 끝나도 상관없어. 발화들이 일반적으로 모여서 만드는 일정한 의미의 단위를 담화라고 불러. 그러니까 담화가 되려면 뭐 해야 돼? 생각을 담아서 말하는데 이게 의미상 통일돼야 돼. 예를 들면 이 얘기 왜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아래 가시면 담화 상황이 나오고 있어. 자, 지금 발화가 모여서 담화가 되고 있죠. 지훈이가 안녕. 자, 지금 인사. 친교의 의도로 말을 걸고 있고요. 민지가 그래 너도 안녕? 얘도 역시 친교, 친하게 어울리겠다. 얘랑 사이좋게 잘 지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인사말을 주고받고 있어. 이렇게 되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의미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담화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있지. 단체 톡방 있죠. 단체 톡방. 이런 거 보면 다 각자 자기 얘기하고 있지. 내용이 하나도 안 모아지죠.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다 자기 혼자 허공에다 얘기 막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거를 담화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거. 의미도 하나로 맞춰져야 돼요. 자, 그럼 담화는 생각을 담은 말을 해서 그것이 모여서 의미를 만들 때 담화라고 했으니까, 말로 소통할 때는 내가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담화가 되겠지. 그래서 담화의 구성 요소 중요해요.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게 담화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 일단 말로 소통할 때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있어야 돼요. 글로 소통해도 상관없어. 글로 소통할 겁니다. 그러면 글 쓴 사람하고 읽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 글 쓴 이와 읽는 이. 자, 이때 봐봐. 말을 할 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눠. 일방적인 말하기가 아니죠. 주고받는 거지. 주고받는 거. 그럼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말하면 내가 들어요.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아, 역할이. 주고받는 거야. 근데 글로 소통할 땐 어때? 편지를 예로 들어볼까? 글 쓴 이와 읽는 이가 고정되죠. 알겠지? 자, 그래서 말할 때는 고정되지 않아요. 주고받습니다. 글로 소통할 때만 고정돼요. 자, 그리고 내가 전하려는 내용이 있어야겠지? 말로 하거나 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맥락이라고 부를 거야. 내가 어떤 내용을 전할 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가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담화의 구성 요소하면 일단 말하는 이와 듣는 이, 혹은 글쓴이와 읽는 이, 그리고 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맥락이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이나 어떤 상황을 주고 이걸 담아라고 볼 수 있냐? 담아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이유를 써라 라고 하면 뭘 쓰면 되게? 담아의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담아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거야. 알겠어? 이 이야기, 이 상황 안에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전하는 내용, 맥락과 같은 담아의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담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 자, 아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맥락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죠?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걸 상황 맥락이라고 해. 예를 들면 시험을 잘 봤어. 엄마가 잘했다. 어때? 칭찬이죠. 자, 내가 뭔가 유리창을 깼어. 엄마가 잘했다. 혼내는 거지. 자, 똑같은 잘했다라는 표현이지만 의미가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상황이죠. 이렇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걸 상황 맥락이라고 하고 상황 맥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시간과 장소. 예를 들면 아침에 엄마가 지금 몇 시니? 뭐야?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해라. 밤에 엄마가 문 열고 지금 몇 시니? 뭐야? 빨리 자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요. 장소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 신발 신는 거 나오나? 신발 신는 거 안 나오나? 신발 신는 거 안 나오네. 자, 우리 장소에 따라서도 뭐 예를 들면 치과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불편하진 않으세요? 자, 아프냐 안 아프냐 물어보죠. 그지? 신발 가게 갔어. 신발을 딱 신어봅니다. 불편하진 않으세요? 신발 잘 맞니? 이런 얘기가 되겠지? 바로 똑같은 말이지만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걸 상황 맥락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영향을 줄 거예요. 주로 시간과 장소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처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처지는 또 뭘까?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 지금 와서 너 뭐 해? 뭐 하는지 궁금한 거죠? 자,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었어요. 선생님이 너 뭐 해? 집중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지? 바로 말하는 이의 어떤 처지나 듣는 이의 처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제출하러 갑니다. 너무 빨리 냈어. 딴 애들 다 풀고 진짜 빨리 내는 거야. 다 풀었니? 꼼꼼하게 봤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제 다 풀고 나갔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가 있어. 다 풀었니? 뭐야? 빨리 풀란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말하는 이 듣는 이의 처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의도나 목적, 내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하고 있는가. 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너무 무거운 게 있어. 너 지금 바쁘니? 뭐야? 좀 같이 들어줄래? 이런 의미가 되겠지? 바로 이렇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상황 맥락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래 가면 괜찮아. 똑같은 말이에요. 자, 미용실에서 나 어때? 괜찮아. 뭐야? 보통 이상 잘 어울려. 이쁘다. 이런 의미가 괜찮아. 자, 이번에는 음식을 나눠주고 싶어요. 너 더 먹을래? 아, 괜찮아. 배불러. 더 먹지 않아도 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똑같은 괜찮아지만 역시 뭐에 따라서 미용실이냐 식당이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걸 상황 맥락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 문화적 맥락. 이거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자, 보통 어떤 게 있냐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회적인 배경, 이념, 공동체의 가치, 지역, 세대, 다문화, 뭐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 세대, 문화야. 지역하면 지역마다 방언이 존재하죠. 자, 방언 때문에 소통이 안 될 수가 있겠지. 이럴 때 사회문화적 맥락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추를 똑같은 부추인데 어디서는 솔, 어디서는 정구지 다 다르게 부른단 말이야. 소통이 안 되겠죠. 이건 무슨 차이? 지역 차이. 지역 차이다 하면 뭐다? 사회문화적 맥락이구나. 자,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젊은 세대가 쓰는 줄임말들과 어른 세대가 쓰는 말이 다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젊은 세대가 문상 하면 젊은이들은 문화상품권을 생각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누가 죽었나 보다 생각한단 말이야.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게 사회문화적 맥락. 그리고 문화나 역사적 가치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런 거 있죠. 우리는 대대로 옛날부터 우리 역사적으로 가난해, 굶주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뭐래?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봐. 외국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 내가 밥 먹었는데 왜 관심 있어? 왜 그러지?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떤 거야?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랑 똑같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대대로 우리의 말 문화는 겸양의 미덕이라고 해서 겸손한 말하기를 해야 되고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사양하는 게 기본 매너야 우리나라는 말하기가. 그래서 겸손하게 되게 잘났는데도 우리 대대로 옛날에 학자들, 대단한 학자도 비천한 학문입니다. 막 이런 말 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걔를 비천하다 생각 안 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 문화야.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가요. 그 친구 어머니가 뭐 과일이라도 먹을래? 그럼 뭐라고 하니 너희들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잖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 엄마가 줘 안 줘? 준단 말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준단 말이야. 왜? 거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건 얘가 예의 있게 사양하고 있구나. 이게 우리 말 문화야.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뭐 주스라도 마실래? 괜찮아요 하면 싫단 뜻이구나 하고 안 줘요. 안 줘. 이게 사회 문화적인 맥락. 바로 문화 차이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아래 가시면 이번엔 세대 차이로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 맥락 나오죠? 복스럽다. 자, 보통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예쁠 때 아우 복스럽다. 먹을 때 아우 복스럽게 먹네. 이런 얘기 하죠. 자, 어떤 뜻이야? 좋다는 뜻이야. 보기가 너무 좋다. 보기 좋다. 자, 이런 뜻인데 손녀는 복스럽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져요. 왜? 복스럽다는 건 왠지 둥글둥글 퉁퉁하다는 느낌으로 와닿기 때문에 기분 나빠할 수 있거든. 자, 이런 걸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담화라는 것을 할 때, 자, 우리 당연히 맥락을 고려해야 되죠. 왜? 이렇게 상황 맥락에 따라 혹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런 문화 맥락을 고려해서 담화의 의미를 이해해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맥락과 관련해서 나올 때 혹시 우체국 어디 있는지 알아요? 하면 네 알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 이런 거 알지? 이거 어떻게 뭐가 문제니?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담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맥락이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뒤부터 풀어줄 겁니다. 그럼 일단 4번까지 문제 먼저 풀어볼까? 자, 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답을 맞춰봅시다. 자, OX예요. 자, 담화는 발화가 보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맞죠? 자, 우리 생각이 문장 단위로 실현된 걸 발화라고 부르고 이 발화가 모여서 만들어진 의미 단위를 담화라고 부릅니다. 담화는 말을 통해서만 아니요. 말과 글을 통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X. 2번 담화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 말하는 이, 듣는 이, 그리고 전하는 내용, 맥락 네 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질문은 안 되겠죠? 3번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 자, 맥락에는 담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맥락과 자, 간접적으로 미치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다. 자, 4번 맥락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말하는 이의 처지, 이거 상황 맥락이죠. 사회문화적 배경, 사회문화적 맥락이죠. 주고받는 말이나 글, 자 이거는 내용이니까 표현이니까 아니죠.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 상황 맥락입니다. 그래서 얘는 상황, 얘는 사회문화적 맥락, 얘네들도 상황 맥락.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자,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볼까? 자, 먼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합니다. 식탁에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죠. 교실에서 학급회의를 진행하고 하굣길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기도 합니다. 자, 여긴 뭐니? 바로 말로 소통할 때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보여주고 있죠. 자, 말로 이루어진 담화 상황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글로 자,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글을 쓰거나 책을 읽기도 하죠. 자, 이런 건 글로 소통하는 담화라고 볼 수 있어요. 생활 속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살펴보며 담화와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금 봤던 담화의 개념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먼저 말이나 글의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이러한 머릿속의 생각이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 발화 뜻부터 나오고 있죠? 자, 머릿속의 생각이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장 단위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발화라고 한다. 그리고 자, 이러한 발화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담화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안녕, 그래, 너도 안녕처럼 짧은 대화에서도 각각의 문장은 발화가 되고 이것이 모여서 담화를 이룬다. 자, 그럼 얘네가 담화가 맞는지 구성 요소를 봐야겠죠? 하나의 완전한 담화가 되려면 자,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돼. 말하느니 혹은 글쓰니, 듣느니 혹은 읽느니, 전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맥락이 있어야 되죠. 자, 예를 들면 위에 안녕, 그래 너도 안녕. 자, 이거를 담화라고 볼 수 있다면 안녕, 그래 너도 안녕처럼 교실에서 장소, 아침, 시간. 자, 그러면 시간과 장소 나왔죠. 자, 말하느니 듣느니 친구. 자, 짧은 인사를 담화로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다? 구성 요소가 있어요. 말하느니와 듣느니가 있고 반가움이나 친근함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으며 교실에서 아침에서 인사를 하는 상황,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뭐라고? 말하느니와 듣느니가 있고 반가움이나 친근함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고 교실에서 아침 인사라는 시간과 장소, 그래서 맥락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담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화 구성 요소 4가지 정리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밑에 빈칸 넣어볼까? 발화의 뜻, 머릿속 생각이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무슨 단위? 문장 단위로 실현된 것. 자, 그러면 담화의 뜻, 발화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 자, 완전한 담화가 되려면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돼. 말하느니 또는 글쓰니, 듣느니 또는 읽느니, 전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말과 글로 표현하고 이해할 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배경이나 환경인 맥락이 있어야 한다. 이 4가지를 갖추고 있을 때 담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이제 52페이지 볼게요. 52쪽. 자, 상황에서 담화의 구성 요소 알기. 자, 그러면 우리 지훈이와 친구들은 자, 지금 아래 정리도 나올 건데요. 자, 지금 누구냐면 지훈이와 친구들입니다. 자, 누가 지훈이와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복도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어. 자, 그럼 얘네들은 보는 애니까 얘네들 읽는 이가 되겠지? 자, 난 시간과 장소, 공간, 시간, 공간. 자, 그래서 맥락이 나오고 있고요. 자, 아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달빛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해. 자, 그럼 내용은 달빛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서고 정리와 열람실 청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등의 활동을 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달빛 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자, 달빛 도서관 담당자가 글쓴이야. 자, 그래서 지금 글로 소통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글로 소통하는 담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아래 정리해보면 글쓴이는 누구다? 달빛 도서관 담당자다. 누가 읽고 있다? 지훈이와 친구들이 읽고 있다.
자, 안내문의 내용은 뭐예요? 달빛 도서관에서 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 우리 시간은 언제? 점심시간. 장소는 어디? 공간은 학교 복도죠. 자, 이렇게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글로 소통할 때와 말로 소통하는 담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글로 소통을 했고요. 이번엔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서 말로 소통을 해볼 거야. 자, 오른쪽 페이지 가볼까? 자, 장면에서 담화의 구성 요소 알기. 지훈이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달빛 도서관에 들렀다. 지훈이가 안녕하세요 하고 말하면 도서관 담당자가 듣고 담당자가 말하면 지훈이가 들을 거야. 자, 그러면 자, 시간은 언제? 학교를 마치고 방과 후 시간. 공간은 어디? 달빛 도서관이 공간이죠. 자, 안녕하세요. 도서관 담당자.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훈,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문을 보고 왔는데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하고 싶은 날짜는 언제인가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그럼 그날 오전 9시까지 1층 열람실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에 올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자, 지금 뭐 했어요? 자, 바로 봉사활동 할 수 있나요? 라고 해서 날짜를 예약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봉사활동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 9시 열람실에서 하겠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 바로 봉사활동 신청하고 예약했어요. 내용은 봉사활동을 신청하고 예약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정리를 해볼까? 자,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바로 지훈이와 달빛 도서관 담당자가 대화를 나눴고요. 주된 내용은 봉사활동을 신청하고 그래서 날짜, 봉사활동 날짜와 토요일 오전 9시 시간을 정해서 봉사활동을 예약하고 왔습니다. 자, 시간 언제? 학교 끝나고 방과 후. 공간은 어디? 달빛 도서관. 자, 그래서 우리 아래 더 알아보기 보시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역할 전환. 대화할 때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계속해서 역할이 뒤바뀐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뭐 봤어요? 담화가 무엇이고 담화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뭔지 개념과 구성 요소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맥락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봅시다. 다음 페이지. 자, 맥락을 고려하여 의사소통하기. 자,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말의 의미를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가는 미용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 머리 예쁘게 잘랐네. 나도 이제 머리하고 올게. 내 머리 어때? 괜찮아. 자, 무슨 뜻이야? 잘 어울려. 자, 이런 뜻이죠. 머리 잘 어울려. 자, 그래서 어떤 상황? 미용실에서 머리 모양에 관해서 대화할 때의 괜찮아와 자, 나의 상황은 어때요? 식당입니다. 허겁지겁 먹었더니 벌써 배가 부르다. 나도 맛있어서 금방 다 먹었어. 부족하면 이거 더 먹을래? 바로 음식을 권하는 상황. 괜찮아. 자, 뭐야? 부족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아니, 부족하지 않아. 부족하지 않아. 자, 거절의 의미죠. 자, 지금 뭐에 따라서 바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 맥락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쉽지? 자, 우리 오른쪽 페이지 가볼까? 가와 나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을 정리해보자. 자, 가는 어디서? 미용실에서.
자, 뭐에 대해서? 머리 모양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바로 식당에서 음식을 더 먹도록 권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가에서의 괜찮아, 좋아, 잘 어울려. 자, 보통 이상으로 좋아. 자, 나의 괜찮아, 아니 부족하지 않아. 자, 그러면 가와 나에서 괜찮아가 다르게 해석되는 까닭은 뭐 때문이에요? 자, 말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황. 자, 그러면 다음 장면처럼 괜찮아를 쓸 수 있는 다른 상황. 자, 넘어졌지?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자, 이거 뭐야?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아. 안 다쳤어. 자, 그래서 우리 네모 넣어볼까? 내가 조금 다친 것을 보고 친구가 걱정할 때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 괜찮아 라는 말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는 의미다. 자,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알아봤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까? 자, 이번에는 말하는 이의 의도와 목적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대화해 봅시다. 자, 이 책들을 도서관으로 옮겨야 하는데, 자, 지금 책이 너무 많네? 옆에 친구를 쓱 봤지? 얘도 하고 알아차렸지? 얘가 뭘 많이 가져간다는 걸 봤지? 예빈아, 잠깐만. 응? 너 시간 있어? 응, 있어.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얘 의도를 고려해서 내가 같이 옮겨줄게 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래로 내려가면 자, 너 시간 있어? 무슨 뜻이다? 시간이 있으면 책을 함께 옮겨달라.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책을 옮겨줄게. 라고 대화해야 제대로 소통이 된 거죠.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사회문화적 맥락입니다. 문화 차이예요. 자, 이 친구가 지훈이가 인사를 시켜주고 있어. 로버트, 인사해. 이분은 우리 엄마야. 바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 자, 우리나라 우리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영어에서 우리라고 하면 되게 이상해지거든. 그래서 로버트가 뭐라고 생각해? 우리 엄마? 나의 엄마는 미국에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죠. 바로 우리라는 표현 때문에 로버트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로버트는 우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 우리라는 말을 언제 쓰는지는 잘 몰랐기 때문에 혼동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버트를 당황하게 한 말은 뭐다? 바로 우리 엄마. 자, 지훈이는 나 엄마, 나의 엄마라는 뜻인데요. 로버트는 자신과 지훈의 엄마는 같은 뜻이지. 자, 의미 차이가 생긴 까닭. 지훈이는 우리를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는데 로버트는 자신과 지훈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우리 집 등과 같이 우리말은 우리를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말은 일반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자, 의미 차이가 생긴 까닭 이런 것들도 서술형으로 나오면 잘 못 쓰더라고. 자,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문화 차이가 나타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점. 자, 우리 문화가 달라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얘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말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와 우리 문화를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다른 문화의 사람과 대화할 때는 관용적인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 관용적인 표현이 뭐게? 속담이나 관용어 같은 것들이에요. 관용어라고 하면 뭐냐면 두 단어 이상 모여서
특별한 뜻을 가지는 거. 예를 들면 발이 넓다, 간이 부었다, 눈이 높다, 손이 크다. 이런 것들은 외국인은 고지고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속담의 뜻도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 다른 문화의 사람 봤을 때는 관용적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 관용적 표현을 쓰지 않고 되도록이면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게 좋고요. 외국인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과의 문화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문화가 달라서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차별하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차별적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대 차이 한번 보러 갈까요? 역시 사회문화적 맥락 중에 하나죠? 자, 세대 차이를 고려하여 의사소통이 할 때 필요한 태도. 자, 할머니가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우리 민지 복스럽게도 생겼다. 자, 민지는 근데 싫은 표정입니다. 네, 제가 복스럽다고요? 그래, 복스럽다고. 자, 바로 복스럽다라는 말. 자, 복스럽다, 복스럽다. 자, 이 복스럽다는 말 때문에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화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쓴 말, 바로 복스럽다. 복스럽다. 자, 할머니의 뜻은 모난 데가 없이 복이 있어 보이어서 보기가 좋다. 민지는 뭐라고 생각해? 뚱뚱하다고 생각해. 뚱뚱하다. 자, 그래서 세대 간에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세대에 따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음을 알고 상대를 배려해서 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배려하여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대화를 할 때는 맥락을 잘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 일단 여기 30번까지 먼저 풀게요. 자, 그러면 문제 해결과 적용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똑같이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지금 똑같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세요 라는 말인데, 노약자석 앞에 있으면 뭐 해라? 이 배려가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되겠고, 도서관 열람실에서 배려는 뭐니?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뭐 책을 소중히 본다든지 아니면 시끄럽게 소리를 내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겠죠? 장애인 주차구역은 뭐예요? 장애인을 배려해서 이 주차구역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해보면, 자, 노약자석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자, 나에서는요, 떠들거나 소음을 만들지 말고 조용히 하자. 자,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서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혹은 주차 공간을 비워두자. 자, 그래서 담화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같은 발화라도 장소라는 상황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소설 속 담화를 보고 맥락 고려하기. 자, 우리 오정희라는 작가의 소음공해라는 소설입니다. 자, 지금 위층의 소음 때문에 아래층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비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항의를 계속했었는데 윗집도 좀 짜증났는지 충분히 주의하고 있으니 염려 말라고 이런 말이 전해졌단 말이야. 아래층 여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네가 시끄럽게 해놓고 적반하장이네? 화가 나요. 그래서 인터폰을 통해 위층에 항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은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내용이에요. 아래층인데요. 대기 그런 식으로 말할 건 없잖아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공동주택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잖아요. 난 그 소리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에요. 했더니 위층이 여보세요. 난 날아다니는 나비나 파리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위층 여자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데요. 왜? 날아다니지 않는 한은 소리가 난다는 뜻이야. 날지 않으면 소리가 난다.
내 집에서 맘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나요? 자, 그러니까 날지 말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난다.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틀거리로 전화를 해 대시니 저도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절덜 어쩌라는 거예요? 하여튼 아래층 사람 고통도 생각하시고 주의해 주세요. 자, 지금 아래층에서 위층에 계속 전화, 인터폰을 하고 있는데 인터폰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웃과 연결하는 동시에 단절시키는 소재야. 우리가 인터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뭐 과일이라도 뭐 아니면 뭐 전이라도 뭐 싸가지고 가서 띵동 한테 안녕하세요 아랫집입니다 뭐 인사를 할 거 아니야. 얼굴도 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럼 어때? 관심도 생기고 친해지고 정도 든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 집집마다 다 인터폰이 있죠. 심지어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지. 이게 요즘 상황이거든. 그래서 인터폰은 이웃 간의 단절, 무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연결을 해주지만 사실은 얼굴을 못 보게 해. 그래서 단절시킨다 혹은 무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아파트에 아래층, 위층 아주머니들 다 알았었거든? 그런데 요즘은 나도 우리 옆집도 잘 몰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아랫집 아주머니가 까만색 저거 치와와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 생일 파티에도 참석한 적이 있어.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이 담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해 볼까요? 자, 바로 아래층 사람과 위층 사람의 대화예요. 아래층, 위층. 위층. 위층이 나와서 말인데 이 위층 있죠? 위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는 보통 with를 써요. with. 위, 옷,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with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with이 기본이고요. 위는 어디 쓰냐면 뒤에 쌍지읒이나 치읒이 올 때. 이때 위를 써요. 위쪽, 위층 할 때는 위만 씁니다. 웃은 언제 써요? 아래가 없을 때. 위에만 있고 아래는 없을 때. 그러니까 웃은 아래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 웃어른. 어른은 무조건 위잖아. 그러니까 아래더른 같은 건 없잖아. 그때는 웃어른. 혹은 웃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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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써져? 이게 내가 어떨 땐 써지고 어떨 땐 안 써진가? 돈 왜 안 써지니? 웃돈이 뭐냐면 돈 줄 때 좀 더 얹어서 주는 돈. 이거 웃돈이라고 불러. 그래서 웃어른, 웃돈 할 땐 웃. 기본은 with, 쌍지읒 치읒 오면 위, 아래가 없으면 웃. 자, 그래서 이제 아래층과 위층이 대화를 나눴어요. 자, 무슨 내용? 아래층 사람이 위층에서 나는 소음에 대해서 소음 응? 아래 없을 때 위만 있을 때 그러니까 이는 윗니도 있고 아랫니도 있잖아. 그러면 윗니 아랫니 윗을 쓸 거야. 윗. 근데 어른은 우더른 위에 있는 어른은 있지만 어른이 나보다 낮은 걸 어른이라 하지 않잖아. 그래서 우더른만 있는 거야. 아래가 없을 때. 돈도 위에 얹어주는 돈만 있지 밑에 돈이라는 건 없어. 그래서 웃돈. 만약에 옷에서 위옷이 있고 우옷이 있어요. 위옷은 윗돌이야. 상체 있는 옷. 이게 위옷. 우옷은 뭐냐면 제일 겉에 있는 옷. 알지? 외투. 이게 우옷이야. 왜? 그 위엔 없으니까. 그 위에 없어. 자, 그러면 볼까요? 자, 그래서 위층에서 나는 소음에 대해 위층에 항의하고 항의 이게 써있던 썼어. 항의
하고 위층 사람은 아래층 사람의 항의 정하에 불쾌해하고 있어요. 자, 아래층 사람과 위층 사람이 뭐 때문에? 층간 소음 때문에 바로 전화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네 지금 둘 다 얼굴도 모르는 상태. 자, 얘네들이 대화하는 태도를 보면 각자 자기 주장만 해. 너 그러면 어떡해? 하면 위층도 나보고 어쩌라고. 움직이지 말라는 거야 뭐야. 하고 자, 서로의 처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자, 그래서 뒤까지 읽어보면 이 사람들의 맥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층 여자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좀 더 교양이 있으니까 좀 가르쳐 줘야겠다 하고 집에 있는 실내용 슬리퍼를 챙겨서 조용히 하라고 챙겨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자,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안쪽에서 누구세요? 묻는 소리가 들리고도 10분 가까이, 그러니까 문 여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 자, 이것은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문이 열렸다. 이웃사촌이라는데 아직 인사도 없이 등등 준비했던 인사말과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려던 나는 첫 마디를 뗄 겨를도 없이 우두망찰했다. 자, 바로 정신이 얼떨떨하여 어찌할 줄 모른다. 당황했다는 뜻이죠. 좁은 현관을 꽉 채우며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가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바로 휠체어가 등장하면서 바로 소음의 정체가 밝혀져요. 극적인 반전을 가지고 옵니다. 극적 반전. 왜냐면 이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래층 여자가 되게 피해자고 교양 있고 상식적인 여자고 위층 여자가 몰상식하고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려졌거든. 근데 휠체어가 나오는 순간 아래층 여자는 위층 여자의 처지도 모르고 맨날 전화해가지고 항의한 나쁜 사람은 없이 싹 바뀌어. 그 위층 사람은 피해자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극적 반전을 가지고 옵니다. 소음의 정책, 극적 반전. 바로 장애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자, 안 그래도 바퀴를 갈아볼 작정이었어요. 소리가 좀 덜 나는 것으로요. 어쨌든 죄송해요. 도와준 아줌마가 지금 안 계셔서 차 대접할 형편도 안 되네요. 여자의 텅 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자, 텅 빈 하반신과 화사한 빛깔의 담요가 뭐냐면 대비를 이뤄서 바로 허전한 하반신을 강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야, 슬리퍼 신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신을 수 없어. 이거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슬리퍼 주면 진짜 싸우자는 거야?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며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슬리퍼 든 손을 등 뒤로 감췄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층 사람의 처지는 어떻다?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다 보니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 그래서 맥락을 고려했어야 되겠죠? 자, 위층 여자의 처지를 보고 났다면, 아, 내가 사과 먼저 해야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것 같아서 죄송해요. 휠체어인 줄 몰랐어요. 소리가 나길래 고의로 소음을 내는 거라고 오해했어요. 진작 얼굴 보고 얘기했으면 이런 오해가 안 생겼을 텐데 하고 사과를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맥락을 고려하니까 어때요? 바로 우리 의사소통 상황에서 많은 문제가 의사소통 자, 그럼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자, 맥락을 고려하면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나갈게요.